구조는 자연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식물 구조물이고요. 식물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어떤 살아가게 있는 구조물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예? 오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우리말로는 우리나라에 산에 있는 참나무하고 비슷한 건데, 떡갈나무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르죠. 살이. 거미줄, 세지, 흰개미지, 비브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능성만을 고려한 구조와 에스테틱, 신미성만을 고려한 구조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른 사진들입니다. 좀 멋있어 보입니까? 하늘을 찍은 거고요. 이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 기능을 가지고, 교랑은 본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랑이라는 것은. 교랑을 제일 먼저 고안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한양대학교 시빌 엔지니어들이 고안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게 플로리다주에 있는 탐파베이에 있는 콘크리트 브릿지입니다. 우리 교랑 형태는 나중에 배우겠지, 교랑공학이라는 게 있는 건 모르겠네요. 배우겠지만은 이 스타일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교라고 부릅니다. 케이블 스테디드 브릿지라고 부르고요. 교랑 형태는 그렇고, 아마 구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콘크리트고. 그래서 곡선들이 멋있어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교가 있는 한강에 사장교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올림픽대교. 그렇습니까? 가본 적 있습니까? 예? 밑에서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올림픽대교 88 올림픽대교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88년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교랑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실은 올림픽 전에 저게 개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올림픽 88년도 전에 개통을 못했습니다. 이유 아시는가요? 교랑을 짓는데 우리가 사장이 한국에 처음 했을 겁니다. 그 기술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88 올림픽 때는 개통을 못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랑이 독일에서 무슨 교랑하고 어떻게 카피 백 비슷하다 해가지고 많은 여론으로부터 뭐 질타도 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한 7, 8년 전인가요? 교랑이 밋밋하고 멋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위에 지금 올림픽의 심볼이 뭡니까? 오륜기가 있고 또 뭡니까? 성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불타는 그 형태를 갖다가 사 위에 올리면 좀 멋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그런 걸 모형물 제작해서 그 올리다가 헬리콥터가 어떻게 교랑에 충돌해가지고 그 헬리콥터 조종사도 죽고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교랑이 멋이 없어서 보이니까 예쁘게 하려고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 교랑은 어떠냐면, 그래서 기능적이면서도 동시에 심미적인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전에 같은 구조 교랑인데 멀리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 곡선들이 멋있게 되어 있느냐, 느껴지는가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인천대교와 그 뒤에 사장교입니까? 영종대교가 우리가 또 뭡니까? 현수교라고 하고요. 인천대교가 아마 아름다운 교랑으로서 세계 노미네이트 되고 후보로 많이 오르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88 올림픽 브릿지 위에 한 30년이 흘러서 우리가 인천대교가 아마 준공된 거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공항인데 이게 멋있다고 되어 있네요. 왜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보입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퍼슬리티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 이거 아주 오래된 공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워스트한 공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7, 8년 전에 나도 이 공항에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BC 448년 전에 이런 구조물을 갖다가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교량일 것 같아요? 구조물일 것 같습니까? 예, 수로입니다. 예? 예. 로마 시대 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마 벽돌 구조물일 겁니다. 이게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이런 형태를 아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네요. 이게 구조 형태는 우리가 또 아치라고 해서 그 하중을 전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좀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파리에 있는데 13세기에 세워졌던 구조물들입니다. 기타 등등. 이거는 영국에 있는 17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던 아치형 브릿지입니다.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일 먼저 아이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아이언. 좋죠. 여러분, 아이언 and 스틸, 우리가 스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포항제철이 세계 아마 철강 생산량 1, 2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포항제철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가 스틸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디퍼런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아이언으로 만든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카네기 멜론 대학을 아세요? 예? 미국 어디에 있어요? 무엇으로 유명한 대학입니까? 응? 컴퓨터 공학의 세계 탑인 대학입니다. 거기 설립자가 누구 계세요? 예? 카네기라는 사람이 아마 사후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카네기가 미국 재벌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철강 재벌이라 했습니다. 예? 철강. 카네기가 철강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제2의 부자였습니다. 제1의 부자에는 그 시절에 누구였을까요? 락펠러였습니다. 락펠러는 석유 재벌이었고요. 그 다음 철강 재벌이 카네기였습니다. 예? 근데 그 카네기가 철강 공장을 갖다가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은 교량을 만들면서 교량을 컨스트럭션 하면서 철강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카네기가 철강을 이용해서 교량을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카네기가 시빌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오케이? 시빌 엔지니어는 아닌데 카네기가 미시시피를 가로지르는 세인트 루이스 근처에 있습니다. 교량을 공사하는 공사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국가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량 같은 것은. 민간에서 철도 회사들이 철도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미시시피 강변에 교량을 놔야 되니까 그 교량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재료로서는 그 미시시피 강을 갖다가 가로지르는 교량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틸이 생산되고 생산 가택이 시작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스틸은 뭐야? 성능이 좋은 반면에 가격이 코스트가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스틸을 교량에다가 사용하기에는 엄두도 못 내던 시절에 카네기가 스틸을 이용해서 미시시피에 브릿지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1의 철강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량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연에서 볼 때 거미줄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거미가 먹잇감을 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형태를 갖다가 거미줄로 네트를 갖다가 쳐서 먹이를 갖다가 어떻게 포획을 하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거기서 영감을 받은 중에 하나가 인장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은 이게 뭡니까? 아마 물이 지나가는 그는 수로일 겁니다. 아마 워터 파이프일 겁니다.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아마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전부 다 뭡니까? 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인장에는 견딥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압축은 어떻게 몽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장 구조물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텐션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푸에르크에 있는 아마 이게 뭡니까? 이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텔레스코프, 라디오 텔레스코프, 예? 전파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거라죠. 텔레스코프인데 아마 우주로부터 오는 그 신호들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구조물을 갖다가 레이저 포인트 안에서 매우 내가 불편하네. 예? 인장 구조물들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상력이 별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히 보는 인장 구조물의 대표적인 게 이게 검문교입니다. 예? 골든 게이트 서스펜션 브릿지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넣어 하는 거. 예? 인장 구조물. 우리 영종대교 부산에 있는 뭡니까? 광안대교가 이와 같은 서스펜션 브릿지 인장 구조물입니다. 예? 그다음 아까 전에 뭡니까? 로마 시대 때 만든 수로 압축 구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치형 스타일입니다. 예? 브릭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현대 구조물이니까 브릭이 아닐 수도 있네요. 펜실버니아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교랑 같는데, 그렇죠? 로마 시대 때 만드는 그런 아치형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치의 힘의 전달 메커니즘의 압축을 갖다 통해 가지고 힘이 전달됩니다. 예? 압축 구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그 구조물을 다른 포인트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예? 이건 압축 아치형 브릿지입니다. 예? 아마 재료는 스틸이겠죠.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아치형 브릿지입니다. 아치형 스타일이고요. 이건 압축 구조물 재료는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로 통나무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합판이라 해라. 합판하고 디프런트. 라미네이티드 우드인데요. 우리 합판은 뭡니까? 쪼가리를 갖다가 약간 어떤 리더 디프런트 하겠습니다. 라미네이티드인데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원목같이 생긴 큰 목재 테이블 같은 거 봤습니까? 나무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예? 옆으로 이어지지만 이거는 아래 위로 이어져 가지고 강성과 강도를 갖다 정진시키는 그런 재료를 씁니다. 라미네이티드 우드고요. 가공된 나무들입니다. 그 다음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한강 인도교가 있고 한강 철도가 있죠. 그게 트러스 구조물이고 성수대교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 성수대교가 트러스 구조물입니다. 예? 여러분 성수대교가 몇 년도에 붕괴되었습니까? 예? 90 몇 년도요? 4년? 6년? 97년? 6년? 96년도 붕괴된가요? 그래서 다시 재건설되었습니다. 약간 디프런트 스타일로. 저 재건설을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성수대교의 메인 설계자가 여러분 선배입니다. 주한중 박사라고 교량과 고속철도라는 그 설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교량의 전문가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번 강의 시간에 이번 학기 중에 한번 여러분한테 와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트라스 구조물. 우리 이번 학기에 트라스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중을 지탱하느냐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가 있습니까? 트랜스미션 타워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트랜스미션 타워만 우리는 말로 송전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 지역의 송전탑 건설 때문에 뭡니까? 주민들과 한국전력과의 어떤 갈등이 유발되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먼저 시작된 게 고리 원전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 원전을 계속 지었습니다. 거기서 있는 발생되는 전력을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그 전력을 누가 써야 됩니까? 어? 우리가 써야 돼. 서울 사람이 쓰기 위해서 부산에서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어디로 서울로 가져와야 되면 전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로? 밀양을 갖다가 거쳐서 오래 돼. 밀양 사람들은 왜 서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하고 난리 난 겁니다. 누가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한국전력이 서울 사람이 응? 그래서 밀양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을 갖다가 또 가서 꼬드겨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트랜스미션 타워. 우리가 트라스 구조물인데 우리가 이런 스페이스 트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트라스를 갖다가 이런 송전탑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시빌 엔지니어가 관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당연히 시빌 엔지니어의 잡인데 한국의 한국전력공사에 이 트랜스미션 타워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데는 어디서 하느냐? 불행하게도 시빌 엔지니어는 하는 역할은 어디서 하냐? 밑에 시빌 엔지니어가 가서 여기 뭐 땅 파서 뭐 하는 거야? 기초하는 게 시빌 엔지니어고 이거 하는 거는 기계 전기과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예? 우리 시빌 엔지니어들은 여러분 이 스페이스 3차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빌 엔지니어들은 3차원 해석하는 게 귀찮다 해서 안 했는 거예요. 옛날부터. 한양대학교 토목과 출신은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못하는 시빌 엔지니어 하면서 저 분야는 전부 다 전기 하는 사람들의 잡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전력에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빌 엔지니어 하는 일은 땅 파고 콘크리트 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페이스 트라스 구조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룹 트라스 문제고. 이건 이 구조물 자체가 트라스가 아니고 이 구조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바깥에 외벽에 이제 뭡니까? 프레임을 친 겁니다. 그게 트라스 구조물로 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구조물 어디서 봤습니까? 워싱턴 기념탑인데 워싱턴 DC에 있는 거네요. 스페이스 프레임 되어 있습니다. 스캐폴딩 리노베이션 하는 문제. 그 다음 우리가 프레임 구조물을 갖다가 이번 학기에 또 배우게 됩니다. 트라스 구조물과 프레임 구조 디퍼런트 합니다.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실 있죠? 우리 재승토목관 프레임 구조물입니다. 재료는 콘크리트만 들어있습니까?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됩니다. 구조 형태는 프레임 구조물입니다. 이 빌딩 구조물이. 예? 그래서 하중을 지탱하는 그 역학관계를 이번 학기에 배우고요. 이건 뉴올리언즈, 루지애나 뉴올리언즈에 있는 슈퍼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식 축구가 열리는 데입니다. 미국 대학 축구에 그 볼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슈가볼이 아마 여기서 열리는데요. 그거로 유명하지만 그 더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2003년도가 4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뉴올리언즈 시민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이베큐에이트 해야 됐습니다.
뉴올리언즈라는 도시는 미국 미시시피 하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시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아래에 있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갖다가 빙 둘러싸는 뭡니까? 제방을 쌓았습니다. 예? 제방을 쌓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에서 여기 사근동 옆에 보면 빗물 펌프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 사근동 요 근처가 왕십리하고 시대가 났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차입니다.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 펌핑 뽑아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약 20몇 년 전에 제가 한양대학교 앞에 하숙을 했었는데 그때 1980몇 년도가 그 서울에 홍수지은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왕십리 앞부분에 다 물이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펌핑 시설이 빈약했다는 거죠. 그죠? 물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뉴올리언즈에 2003년, 4년 카트리나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방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들어와서 뉴올리언즈 대부분의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피 못한 사람들, 환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여기 약 5만 명의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약 몇 달 동안 살게 되는 그걸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건 이후 미국은 가장 선진국이고 재난 전과 재난 후에 어떤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하면서 미국의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 이후에 도시를 복구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민간 단체에서 브래드 피트가 이 뉴올리언즈를 복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 브래드 피트가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어요?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죠. 본인 제작자로 참여한 게 뭐야?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게 되겠죠. 예? 이 루이지애나 이쪽이가 무대인 영화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영화인데. 예? 평판셀. 그래서 이는 평판셀 구조물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지금 익숙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예전에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LNG 저장소 같은 거 보면요. 우리나라의 도시에 쓰고 있는 그 뭡니까? 가정에서 쓰는 연료 난방에 전부 내추럴 리퀴드 가스라고 합니다. LNG라고 하죠. 그렇죠? 그 가스가 중동이나 러시아로부터 수입될 겁니다. 그렇죠? 그걸 저장하는 탱크들이 쉘 스트럭처, 콘크리트 스트럭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특히 서울 주변에 가면 어디에 그 LNG 저장소가 저걸 어디에 있을까요? 평택 쪽에 가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장하는 창고 그 구조물이 특수 구조물입니다. 쉘 스트럭처입니다. 예? 예? 이게 시카고의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인데 아마 여러분 박두희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어셈블리 홀이면 학교 내에 있는 아마 이거 농구 경기장이나 할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 콘크리트로 된 쉘 구조물입니다. 교회인데 채플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미식 축구 경기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갖다가 어떻게 냈었죠? 어사이먼트. 그렇죠? 네? 여러분 앉아 있는 이 강의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앞뒤로 약간 둘러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에 지금 이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 이 재성토목관이 약간 똑똑하게 한쪽에 이거 뭡니까? 슬로프로 되어 있죠. 그렇죠? 위에 올라가면서 면적이 커지죠. 그렇죠? 그걸 떠나서 여러분
앞에 지금 기둥이 두 개가 있고요. 여러분 뒤에 기둥이 되어 있고 여기 inclined 비슷한 누운 저 기둥이 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얘 눈에 보이는 형태이고. 그다음 바닥을 보면 여러분들 이 위에 이 슬라브 평평한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빌딩의 메인 하중은 누굴까요? 여러분 웨이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서 나오는 체중과 그다음 기타 딜더 시설물들을 갖다가 뭐야? 이 구조물이 어떻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전체 구조물에서. 그래서 이 강의실만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 강의실은 천정이 좀 모양새를 내놔고 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번에 우리 새로운 교수님이 오면서 강의실을 실험실로 바꾸고 또 교수 연구실도 만들고 하면서 이게 되어 있는 것을 뜯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뜯어보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응? 응? 뭐? 들었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강의실이 자 이렇게 할까요? 내가 여기서가 있을까요? 예? 제가 있습니다. 대충 되나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이거 뭐가 있어요? 기둥이 딱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저 뒤에 있는 구조는 우리 기둥에 대해서는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For the simplistic 한다. 예? 그렇습니까? 예. 현재 여러분 본 눈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둥이 어디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Yes, no. 예?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 슬라브가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몸에서 우러나는 이 체중에서 우러나는 하중의 로드가 어떻게 전달돼서 구조물에 들어가고 있을까, 전달되고 있을까 라고 표현하고 또는 내가 이 구조물이 여러분들의 하중을 또는 하중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두 가지 포인트 오브 뷰에서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2학년 고체 재료역학 시간에 제일 많이 경험한 내용들이 이걸 겁니다. 시빌 엔지니어 역학 배우면서 전부 다 뭐야? A, B, 길이 랭스 L, 예? 예? 지점 스포트 배웠습니까? 예? 힌지 스포트, 뭐 롤러 스포트 그렇습니까? 이런 볼을 단수 심플 빔 해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발력에 배웠습니다. 어떤 하중 P가 작용하면은 어떤 위치에서 A라는 위치에서 작용했을 때 이 발력은 RA, RB 예?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배웠나요? 교수님이 P는 110kN이라 주어지면은 길이 주어지고 하면 발력 구하시오 하는 이런 문제 열심히 했습니까? 주어진 거 단연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구조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비슷한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no? 여러분들 밸런스드 빔이라는 거 이야기 들어봤어요? 심플 빔이 아니고 체조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하는 보면은 평균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밸런스드 빔 경기해가지고 여기 뭐야? 여자 선수나 남자 선수나 촥 올라서 가지고 여기 모기를 부리다가 어떻게? 뺑 돌아서 탁 착지해가지고 하는데 점수 내고 이래 합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 사람이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빌 엔지니어들은 체조 선수들이 하는 저 평균대 저걸 갖다가 설계해서 제작해서 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시빌 엔지니어 우리 역학인가요? 에? 가 아닙니다. 예?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이건 어디서 이것들이 나왔을까? 내가 그냥. 예? 여러분 봐서 지금 여러분 눈으로 봐서 이게 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둥과의 거리와 저쪽 뒤에 기둥과의 거리는 디퍼런트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체중에서 나오는 그 하중을 갖다가 여러분 책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W라고 이야기하나 기타 등등 이게 뭡니까? 1평방미터당 어떤 웨이트 하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force의 단위는 어떻게 힘입니다. 웨이트는 우리 체중에서 우러나는 힘을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force입니다. force는. 그래서 힘의 단위는 SI는 킬로 뉴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매스 질량의 단위는 여러분 재료학, 공업역학 다 듣고 와서 앉아있죠. 그렇습니까? 예? 질량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고요. 힘의 단위 킬로 뉴턴입니다. 그렇습니까? 뉴턴 퍼스트 로우에 가지고 세컨드 로우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힘, force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웨이트는 이 구조물에 어떻게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작용하는 방향은 있겠죠. 그렇죠? 또는 지진이나 윈드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강의실에 메인이 주는 여러분들 책상 이런 시설물들이 여기에 강의실 바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작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 기둥과 기둥에 우리가 천장을 뜯어보면은 바닥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뭡니까? 빔이, 가로 빔이 있습니다. 오케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빔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분포된 하중이 어디에요? 어디로 전달되겠습니까? 여기에 전달됩니다. 여기도 전달될 수도 있고 anyway.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 하중할 때 뭐였어요? 이런 하중을 할 때 뭐라고 했나요? 등분포 하중이라 했습니다. 하중의 단위가 여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킬로뉴턴 퍼 미터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 길이당 어떻게 하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다시 할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하중들이 제곱미터당, 면적당 하중으로 평균 하중이 계산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하중의 면적이 되는 하중이 어디에? 이 보에, 각각 어떤 보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식 또는 이런 식 또는 어떻게? 이런 식의 분포 하중으로서 이 보에 어떻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무엇을 구했어요? 반력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반력은 어디로 되는 거야? 실은 이 기둥이 어떻게 전달되는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강의실에 여러분들의 부터 나오는 하중입니다. 예, force. 그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평판에 있던 것이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뭐야? 빔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포 하중, 길이당 분포 하중으로 전달되고 그것들의 반력들이 어떻게? 이 기둥으로 압축력으로 전달해서 그 다음 밑에 층으로 해서 어디로? 지하로 내려가서 어떻게? 기초로 해서 안반을 해서 한양대학교 바닥에 있는 뭡니까? 집안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재승토목관을 짓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아세요? 역사가? 여러분들 한참 1950년대에 졸업하신 고 레이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송재성이라는 분이 시빌 엔지니어여서 아마 한국의 관료 공무원으로 시작하시던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 시작하셨다가 다시 뜻이 있어서 넣어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건설회사를 차려가지고 큰 부를 쌓았습니다. 오케이? 꼭 건설회사로 시작됐지만 건설회사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부를 쌓아서 그 부의 일부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회 환원 한양대학교 환원했습니다. 오케이? 그게 제 한양대학교에 동문이 기부해서 만들어진 빌딩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지만 저는 처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하를 공사하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는데 전부 다 이게 안반입니다. 안반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 옆에 지금 지하철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렇죠? 재승토목관을 짓기 위해서 지하철에 어떤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영향을 안 주고 이걸 갖다가 지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요즘 같으면 지하 공사할 때 폭약을 써서 팍 퍼뜨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돌을 하나 쪼아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 건물입니다. 그 건물로 여러분들의 지금 하중이 어떻게 땅으로 지금 안반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이 구조물이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이랬습니다. 여러분 재료역학 시간에 저쪽 역학 시간에 어떻게? 주어진 하중에서 주어진 뭡니까? 구조물 형태, 디멘전 해가지고 뭐 구하시오 하는 것만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볼까요? 여러분들은 비싼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Role of Structure Analysis in Structure Engineering 프로젝트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스트럭처 구조 해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구조 공학이라고 합니다.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서버 엔지니어링을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박두 교수님한테 배우는 소일 메케닉스는 어떤 엔지니어링에 리레이트 되면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지반 공학에 땅을 파서 어떻게 기초도 하고 하는데 그 지식 기본 지식을 갖다가 소일 메케닉스 지금 지반 어떻게 이름이 지반역학이 되어 있네요. 통해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어떤 기여하는 롤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랑, 재승토목관, 기타 등등 구조물은 그 본래의 기능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교랑을 짓기 위해서 교랑 왜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승토목관은 한양대학 토목공학과가 역사상 한양대학교 제일 먼저 생긴 학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세상을 하다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에서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 민족도 작고 그 시설이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때해서 고인이 되신 분이 이 건물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preliminary planning 페이지입니다. 어떤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랑, 구조물, 지하철 같은 어떤 구조물을 갖다가 하는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체가 개인이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빌 엔지니어는 대부분 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자기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필요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뭘 해주면 좋을까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기서 어떤 교량을 만들어 주겠다. 이는 하는 공약 아닌 공약을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되면 그게 제대로 된 공약이고 실현이 안 되면 뭡니까? 말 그대로 뻥인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좌우지간 이래해서 필요한 것들이 모아져서 국가 예산과 국가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구조물이 어떤 시설들이라든지 국가 시설들이 뭡니까?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단계에서 이제 국가에서 결정돼서 한강의 왕십리에 어떻게? 왕십리에서 강남 로데오 거리를 직통 연결하는 교량이 필요하다. 이래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로데오 거리 쉽게 나가서 거기 밤문화를 즐기고 싶다. 이렇게들 학교 수업 마치고 와서 한양대 왕십리에서 놀기는 좀 답답하다. 이래 됐습니다. 볼라볼라돼서 교량을 갖다 직통되는 교량을 만든다. 그는 플래닝 페이지 상태가 됩니다. 어떤 교량을 만들 것인가. 예? 그 다음 뭡니까? 그 교량에 대해서는 이제 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프리미너리 예비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트라스 교량을 할까? 케이블 스테디드 브리지를 할까? 서스펜션 브리지를 할까? 기타 등등 갖다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경제적이고 기타 등등 사업을 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만드는 교량에 estimation of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시빌 엔지니어들이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만 가서 지나다니는 교량이냐, 도보로 걸어서만 갈 거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뭐야? 아반떼만 타고 다니느냐,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느냐, 아니면 아주 무거운 뭡니까?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을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느냐. 그게 왜 한양대학교 학생들만 다녀? 왕십리 사람도 다녀야지. 기타 등등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중이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중이 결정되는,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중이 어떻게? 우리가 앞에 예비적으로 디자인한 그 구조물에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난 시간에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는 어떤 프로세스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중에 이 디자인한 구조물이 어떻게 적절하냐 이야기합니다. 그 하중에 적절하게 리스폰스를 하느냐. 우리가 리스폰스라고 뭘 했습니까? 포스와 뭐를 데포메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프리딕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그 리스폰스를 갖다가 해석을 해서 하는데 그게 이 구조물이 있는 하중에서 이게 세이프티 안전하면서도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항상 여러분이 디터민 하는 것입니다. 야 아니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No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있는 어떻게 리바이즈드 앞에 있는 이 디자인한 것을 리바이즈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재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티메이션 로드 하중이 산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형태가 하중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다시 구조 해석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폰스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다시 구해내는 것입니다. 프리딕트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금은 여러분 손계산보다도 컴퓨터라이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해서 그걸 놓은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하는 툴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몇 번의 루틴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케이, 예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컨스트럭션 페이지 들어갑니다. 시공에 들어갑니다. 시공하기 위해서는 또 뭐 여러분들 우리 학과에 서정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학년 때, 4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배웠나요? 거기서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입니다. 국가가 하는 프로젝트는 컨스트럭션 들어가기 전에 또 뭐를 합니까? 공정한 뭐를 돼요?
공개 입찰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대, 삼성, 대우는 막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가격에 어떻게 해서 어떤 기간에 이 구조물을 완공하겠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게 언제까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산을 짜고 이런 하고 할 때도 국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상을 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국가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소관 부처에서 우리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인한 예산이 1년에 필요합니다 하면 그걸 어디로? 기획재정부라는 데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재정부터 허가 받으면 또 그 기획재정부 어디로 가느냐? 국회로 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면 개인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컨스트럭션 페이지라는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대건설이 이를 맡아서 이제 비딩해서 입찰해가지고 낙찰을 받다고 하네요.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저걸 갖다가 공사를 시작하고 어떻게 페이트를 해야 돼? 저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가장 적절하냐 또 이야기합니다. 회사 내에서. 그렇죠? 경험과 기타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합니다. 어제 이런 배드 뉴스인데 세상에서 나오는 우리 시빌 엔지니어 분야의 부끄러운 뉴스죠. 예? 뭐 대우건설입니다. 전라남도인지 어디면 모르겠는데 뭐 새천년 교량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사 중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그 교량하고 도로하고 공사가 크니까 세계 회사들이 이게 뭡니까? 공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대우건설이 어떤 하는 공사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우건설에서 그 공사 소장이 예? 시공하는 업체로부터 뭡니까? 대우건설에서 한국의 건설은 또 대우건설에서 주관해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전문 업체에다가 그 분야를 할당을 해서 하청을 줍니다. 그렇죠? 그 하청 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편취를 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우건설의 사람, 그 하청업체 아마 공무원들하고 되어 있는 비리 같은 것들이 어제 신문에 나오는데 본 적 있습니까?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아주 나쁜 연례가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빌 엔지니어가 되면은 그러한 국가에서 트레이닝 페이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설계회사에서 일거하는 엔지니어로서 여러분 역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한양대학교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뭡니까? 현대건설, 삼성건설, 시공회사가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 뒤에서 이루어지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가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회사에 있어서 연봉을 많이 준다 하네요. 왜 많이 주는가 모르겠네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되어서 어느 한 분야든지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했습니다. 책. 영원히 안 사겠지. 오케이? 제가 책을 갖다가 카피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왜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작은 1, 2가리입니다. 예전에 우리 속담에 책 도둑은 도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예뻐 봐줬다고 하는데 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제 지식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가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은 1, 2가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다면은 노출이 뭡니까? 내가 이야기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런 불법을 행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표현을 했다가 달리 이야기합니다. 쉽게 유혹에 빠져서 돈 한 2만 원 아끼려고 기타 등등 하는데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노출된다면 어떻게? 이러한 분야에서도 어떻게? 1, 2가리 하는 어떤 크라임입니다. 어제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우건설의 건설회사 소장이 업체로부터 이래 받고 이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1, 2가리 아니고 크라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한테가 미연에 어떻게? 나는 교육자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에틱이라고 합니다. 에틱. 전문 기술자로서의 긍지와 윤리가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게 투철이 어디에 가지고 있는 다른 것보다 약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배출되는 우리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정말로 전공 지식에 대해서 긍지와 윤리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되기를 제가 원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숙제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책의 2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트러스 교랑, 케이블 스테디드 브릿지, 서스펜션 브릿지, 기타 등등 브릿지의 맨 주 힘을 전달하는 시스템은 그 교랑의 형태마다 다르시더라도 이 형태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교랑과 교랑을 잇는 그 속에 우리가 삐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교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교각.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교각입니다. 그렇죠? 교각이 있습니다. 교각과 교각을 잇는 이걸 갖다가 뭐냐면 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각과 교각을 잇는 거드가 있습니다. 이게 거드가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는데 이게 따라서 거드가 몇 개 있느냐 따라서 또 교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거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드와 거드를 잇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플로우 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빔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빔과 빔 사이를 갖다가 다시 잇는 이게 뭡니까? 작은 그 가로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트린지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서 봤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덤프 추력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한 대, 두 대가 지나가고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차량들이 교랑 위를 지나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차량의 하중은 어디로? 바퀴축을 통해 가지고 타이어를 통해 가지고 직접 하중을 통해서 진달합니다. 요 위에 덮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슬랩으로 했지만 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덱, D-E-C-K. 교량의 덱으로 전달됩니다. 그 덱으로 전달된 그 하중이 어디로 전달됐고요. 스트린지로 전달됩니다. 스트린지로 전달된 하중들이 어떻게? 플로우 빔으로 전달됩니다. 플로우 빔으로 전달된 하중들이 어디로? 거드로 전달됩니다. 거드로 전달된 하중이 어디로? 여기 교각으로 전달됩니다. 물론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가 있는데 밴드를 통해서 교각으로 어떻게? 전달돼서 압축력을 전달돼서 이제 한강 바닥 저 밑에 어디야? 교각에 기초공사를 합니다. 박두 교수가 하는 건 나중에 기초공학에 배웁니다. 그렇죠? 저 안반에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은 서브젝트 홈워크를 하겠습니다. 홈워크는 1번 1, 2, 1, 3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여러분들 뭐냐 오늘 이거 합니다. 하중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까지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아닌데 우리가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어제 다시 한번 합니다. For the Poland student, 우리 저 폴란드 스튜던트는 우리가 우리말을 못 하는데요. 내가 교재를 텍스트 영어로 된 교재하고 시험을 영어로 낸다 하니까 수업합니다. Structure analysis. Structure analysis is the process. 어떤 과정이라고 합니다. Structural analysis 구조 해석은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By which 뭐 하는 것이 프로세스냐? The structural engineer 구조 기술자가
determines 결정하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먼저 한국식이 아니지 영어 있는 거를 직역을 그래 돌직구 날린다 하지.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조 해석은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누구에 의한 프로세스냐? 스트럭처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오케이? 그럼 스트럭처 엔지니어는 뭐냐? determine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어떤 프로세스의 일종이 구조 해석이라고 합니다. How 어떻게 a structure responds to specified load or action 구조 공학자가 기술자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은 구조물이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프로세스의 일종이 구조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구조가 리스폰스 하느냐? To specified load. 아까 전에 뭐 했습니까? specified 하중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교랑 왕십리와 악군연을 연결하는 교랑을 만든다. 거기에 누가 이용할 것이냐, 무엇이 이용할 것, 무엇을 이용할 것이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걸어 다닐 것이냐, 이러한 것이 specified load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교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라고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specified load or action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this 어떤 리스폰스냐? 구조물이 하는 리스폰스 우리가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생명체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생물체도 다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This response is usually measured. 일반적으로 어떻게 리스폰스가 측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케이? 리스폰스는 측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This response is usually measured by establishing the force. 우리가 establishing 되는 the force로 측정됩니다. 힘, 반력 구하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리스폰스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어진 하중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달되어 가느냐,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 그 establishing force를 여러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And deformation throughout the structure. 구조물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deformation. deformation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displacement. 변위 측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통해서 그 구조물의 리스폰스를 갖다가 결정해서 구조물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들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예? This is for today's class. Okay?